동명사 편이 시험 범위니까 이제 준동사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you can feel the Indian atmosphere when you see 이렇게 할 때 여기서의 atmosphere는 여기가 이제 주절이고 거기에 맞는 종속절이죠. 그래서 종속절 중에 when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절이 아닌 종속절이면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이 when이 atmosphere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로 보는 거고 이거를 동사로 이거 했을 때로 보면 부사로 보는 거고 어디가 맞아요? atmosphere는 근데 뭔지 아세요? sphere가 뭐세요? sphere 구죠. 구. 팔 아니고 구. 네, 안 재밌네요. 구 이렇게 지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지구처럼 이렇게 구. 그래서 at니까 이 sphere 위에 있는 여기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 지구의 육지, 여기 땅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죠? 공기죠, 공기. 그래서 대기라는 뜻이에요. 공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대기층이라는 것이 공기를 말하니까 공기라는 것은 결국에 분위기란 소리예요. 그래서 분위기, 이거의 동의어가 air예요, air. 그래서 air가 분위기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명사로. 그래서 당신은 그 인디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 수식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명사 수식한 거예요? 이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사, 뭐뭐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해석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뭐 할 때? 이거 할 때. You see women. 너는 여자를 봤을 때가 아니라 여자가 이거를 했을 때, 여성이 이걸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이게 주술관계가 성립되니까 지각동사일 때, 오형식 지각동사일 때 여기에 뭐 쓰기로 했어요? 원형이나 원형 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현재 분사를 쓸 수 있죠. 다만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고 과거 분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쓸 때는 언제예요?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때는 이 자리에 과거 분사를 쓸 수 있습니다. 목적보 자리에. 근데 이거와 이거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일 때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이걸 쓰거나 이걸 쓰거나. 알겠죠? 이거를 소형사적 용법으로 봐야 되냐고? 보면 안 돼요? 보어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당연히, 투부정사의 형용사죠? 지각동사일 때 쓸 수 있는 이 목적보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틀렸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want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씁니다를 이걸 설명해봐라고 말할 수 없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뒤에도 나오지만, refuse, 거절하다. 그러면 여기 뒤에 쓸 것을 동명사로 딱 정해놨죠.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저기는 적을 거 없어요? 이제? 지워도 돼요?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수동의 관계이냐 아니면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능동의 관계이냐 에 따라서 지각동사일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뉘어지죠. 모든 동사는 다 그렇습니다. 목적어와 목적보호. 왜냐하면 목적어, 목적보호가 주술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뒤에 쓰는 게 나뉘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다만 우리가 외워줘야 될 것은 무슨 동사일 때, 그러니까 능동의 관계를 이걸 외워주는 거죠. 수동의 관계는 모든 동사가 다 과거분사예요.
수동의 관계일 때는 여기가 지각동사가 아니라 뭐 사역동사일 때도 마찬가지고 뭐 준사역일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사일 때 수동의 관계는 전부 다 PP로 표현해요. 근데 능동의 관계일 때는 달라지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 중에 지각동사는 see나 이따가 뒤에도 나오죠. overhear. 우연히 듣다. overhear 같은 우연히 듣다라는 동사도 뒤에 능동의 관계면 여자가 입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어가 벌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목적어가 나와 있다는 것은 능동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쓴다. 이해 가셨어요?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다는 것은 여기가 능동의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한 7,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찍으면 목적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능동이라고 찍으면 20%는 틀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겠어요? 수동인데도 수동의 관계인데도 수동 관계인데도 뒤에 목적어가 있는 애들이 누구죠?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나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는 뒤에 수동의 관계로 PP를 써도 목적어처럼 명사가 남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오형식 동사일 때는 주격 보호지만 이렇게 명사가 뒤에 붙어 있는 게 수동의 관계일 때도 있을 수 있다. 조용히 이해가요? 오케이? 도영이가 문법이 약하니까 필기를 정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문법은 정리를 해놔야지 이깁니다. 머릿속에서 어설프게 남아있는 것은 제발 저한테 영어를 듣는 사람들은 감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감 없어요 우리. 외웠는데 어설프게 남아있는 걸 감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 때문에 내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이 고3 EBS를 하잖아요. 고3들을 가르쳐보면 문법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근데 풀면 틀려요. 근데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할 시간이 없어요. 고3에서 업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 될 독해 지문이 하루에 2월달에 나와가지고 10월달까지 8개월 시험 보는데 공부하는데 지문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수능에서 봐야 될 지문이. 그걸 다 안 보는 놈들이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그냥 시험 보면 다 안 보고 시험장을 가요 그냥. 그리고 자기는 서울권 대학을 가기를 원해요. 미친놈이죠. 말이나 됩니까? 시험 범위를 다 보지도 않고 서울권 대학을 가겠대요. 영어 1등급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1000개의 지문을 여러분들 8개월로 한번 나눠보세요. 하루에 몇 개씩 봐야 되는지. 하루에 몇 개씩 봐야 되는지. 하루에 대략 7, 8개를 봐야 돼요. 7개, 8개. 그럼 한 달이면 거의 8에 10, 계산 좀 해봐. 한 달에 8개월에서 일단 한 달은 좀 빼야죠. 그리고 8개월을 니네들이 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안 빼고 쉬는 날 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안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원서 써야 되잖아요, 또. 8월달에, 또 7월달에 원서 쓸 거 아닙니까? 수시 원서. 한 달 빠져요. 그 다음에 1년에 또 여러분들 하루에 또 깨어있는 시간 10시간도 공부 안 하는데 고3 수험생 중에 10시간 공부하는 애가 드물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그 중에 한 6개월 공부하면 진짜 많이 한 거죠. 그럼 6개월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달에 20개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한 개씩은 꼭 봐야 되네요. 그럼 일주일에 5개인데 일주일에 6, 7개네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개를 봐야 돼요. 한 달에 30개. 30개에서 40개 정도 봐야겠네요. 한 달에 40개면 3개월이면은 120개잖아요. 아니구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빨리 계산해봐. 1000개. 듣기 빼고, 독해만. 70일이 7개월 공부하니까, 제가 6개월로 잡을게요, 6개월. 6개월이면 한 달에 몇 개 공부해야 돼요? 한 달에
빨리 계산해봐. 5, 6, 37, 6, 6, 37, 6, 7, 42. 170개예요? 한 달에? 한 달에 170개? 그럼 30일로 나눠봐. 170개면 몇 개씩 공부해야 돼요? 368. 하루에 6지문인가요? 하루에 대략 6개 정도 보셔야 돼요, 지문을. 네가 하루에 6개를 봐? 한 학기에 6개를 볼까 말까인데? 근데 고3 중에 이렇게 공부한 놈이 있어요, 진짜? 나는 이렇게 시켜요, 지금. 근데 이렇게 봐야지 겨우 학교 시험 범위, 수능 시험 범위를 끝내는데, 지가 수능으로 서울권을 가겠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못 가. 그렇게 해서 가면, 이거 다 보고 못 간 놈들은 병신이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세상 그렇게 안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왜 갑자기, 문법 공부하는데, 이 3학년 고3 독해 시험 범위를 내가, 고3의 수능 독해를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문법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좀 끝내는 게 좋아요. 고3 때 가서. 왜냐면 문법이 3점짜리라서 공부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해요. 그렇다고 3점짜리를 포기하자니 내가 그동안 고등학교 살면서 중학교 살면서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게 너무 아깝잖아요. 3년, 4년, 5년을 어법을 공부했는데 3점짜리 포기해? 그렇다고 문제를 풀면 틀릴 때도 있고 맞출 때도 있고. 그러면 뭐가 제일 좋냐? 1, 2학년 때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세요. 선생님이 동명사가 시험 범위에 나오면 준동사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분사가 나오면 또 동명사 또 나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배운 거를 다시 반복할 때는 뭐가 제일 좋냐? 그때그때마다 기억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짧게, 가장 명확하게. 선생님이 추구하는 문법이 그거예요. 가장 짧게, 가장 명확하게, 나올 때마다 똑같이. 그거를 1년만 딱 반복하면 고2 때는 웬만한 거 다 봐요. 아주 섬세한 거 몇 개 빼놓고는. 그러면 그건 또 내신 때 또 선생님이 해주잖아. 그렇게 해서 2학년까지만 제대로 해놓으면 고3 때 따로 어법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나올 때 그때그때 풀 때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 정리해놓은 이보던 같은 거 그냥 딱 문법 교과서처럼 딱 가지고 있고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정리를 잘 하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3번에서 10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서비스라는 게 나오죠. 전통의상이에요. 전통의상, 인도식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거를 볼 때, 그 다음에 여기 요것 좀 누가 해석 좀 해봐. 이거 동사에다가 ing 붙여놓은 거죠? 그럼 반드시 누굴 찾아야 돼요? 행위자가 누굽니까?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누구예요? 인도 여자예요? 아니면은 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인도 여자들이 wearing saris and walking around the street. 입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around the street을 의미상의 주어가 똑같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wearing saris. 그러면 여기는 타동사니까 ing를 붙여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능동을 쓰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능동태를 쓰잖아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능동태를 쓰는 거고. 맞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기왕이면 삼형식이라고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네요. 삼형식.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러면 105 쪽을 가도록 하죠. 105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하나의 수거죠. 수거 3개를 한꺼번에 다 해버릴까요? cannot help 동명사.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었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동명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annot help but to. 그죠? cannot help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명사. cannot have choice. have no choice but.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cannot help ing. 그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t help but 동사 원형을 쓰죠. 이렇게. 세 가지 표현 좀 알아두세요. 투부정사 쓸 때, 동명사 쓸 때,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우리 이거 숙제 범위에 들어가 있지요. 숙제. 그래서 cannot help ing.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이게 과거 시제죠. 그럴 수 없었다. 뭐 했을 때? 내가 left the booth. 내가 그 부스를 떠날 때.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부스가 뭐예요? 부스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거 칸막이죠. 그냥 칸막이. 부스. 우리가 투표소가처럼 이렇게 하나의 단원인 게, 그러니까 텔레폰 부스. 그죠? 공중전화 폰 칸막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 108번 보시면 톰 행크스가 나오죠. 톰 행크스 이번에 코로나 콜빅이라고 하죠. 콜빅-19. 왜 19가 왜 붙었죠? 우리도 코로나19라고 그러죠. 콜빅-19. 저도 고민되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얘기할 때 이걸 19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19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19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냥 콜빅. 아무튼 톰 행크스가 그게 걸렸다죠. 자, 어쨌든 간에 톰 행크스 부부가 걸렸잖아요. 지금 뉴욕은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사회제도로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대부분 대부분 행정 관련된 것은 다 미국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의료 체계 빼놓고. 다 정말 다행인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상 미군이 우리나라를 맡았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미국, 식민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우리를 맡았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제도를 다 따라갔어요. 뭐 하나 빼고. 교육제도도 미국 따라갔죠. SAT 미국 시험 아닙니까? 수능. 이제 국회의원 정치만 미국을 못 따라가죠. 미국은 스테이트이고 우리는 그냥 주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의료 체계를 다행히 우리는 미국을 안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제 와이프 언니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라고 제 와이프가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가려고 알아보니까 코로나 테스트가 얼마예요?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짜리 검사를 받으러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뉴욕에 지금 섬 하나를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고 있대잖아요. 정말 다행이죠. 내가 그 역사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의료 체계만 유럽을 따라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역사가 있겠죠. 어디 위로 올라가 보면 역사가 있겠죠. 다 미국 제도를 따라가는데 이것만.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님 세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독일로 간호사를 많이 갔죠. 간호사 이민을 많이 갔어요. 독일에. 그래서 뭐 아무튼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유럽을 따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난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번에 느낀 것은 그겁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가 검사하는데 4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체계 속에 살고 있다. 뭐 상상이 안 가죠. 다 죽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쪽에 뭐 누가 하나 확진자 나왔다. 다 죽는 거죠. 뭐라고? 지금도 400만 원이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초반에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라에서 안 해줘요, 아무것도. 우리나라는 자가 격리자한테 오뚜기 라면 참치 세트까지 보내주죠. 그거 보셨어요? 정말 다행인 거죠. 다만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독일이 아니라. 독일은 어디까지 공짜예요? 대학교까지 공짜예요. 생활비가 나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대학을 가시면.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요? 대학 나오나? 자기가 하고 싶은 굴뚝 청소를 하나? 월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의사와 교수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죠? 아니, 그건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가 미국 쪽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순간 빚더미에 얹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교 교육비가 미국보다 비싸요. GDP 비율로 봤을 때. 그거를 낼 만한, 생활 여건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스튜던트 론을, 대출을 받죠. 학자금 대출. 제 와이프도 학자금 대출 받아서 졸업했고. 그래서 그거 갚느라고 저도 직장 생활, 그러니까 와이프랑 나랑 학원 생활 같이 해서 한 5, 6년을 같이 해서 와이프 학자금을 다 갚았어요. 비싸니까. 그게 이제 미국 제도고. 유럽은 대학교 가는데 돈을 왜 내? 가 유럽 쪽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 제도는 하고, 집값은 미국을 따라갔죠. 다행히도 의료 체계만 유럽을 따라갔죠.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미국 그 집 난리잖아요. 그 모기지론 한번 터졌었죠, 우리나라도. 미국에 모기지론 한번 터졌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큰 금융위기가 왔었었죠. 내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내가 그때 강남역에 살았는데 강남역에 스타 빌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끔 강남 이렇게 보면 위에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큰 별이 이렇게 그려진 그 역삼역 바로 앞에 있는 나름대로 랜드마크예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이 사버렸잖아요. 아주 헐값에. 우리나라가 그때 무슨 미국의 모기지론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했어. 아무튼 회사가 돈이 막 엄청 떨어질 때 아무튼 이거 걔네들이 샀어요. 너무 분한 거예요. 나는 내 빌딩도 아닌데 그게 외국인 거가 됐다는 게 너무 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값을 받고 판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싸게 샀어요. 그리고 세금 하나도 론스타. 기억났다, 론스타. 그래서 그게 걔네들이 세금 안 내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정부에서 법으로 걸었는데 졌죠. 법을 모르니까. 금융법을 몰라서. 그래서 니네들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똑똑해져. 그래서 다시는 그런 손해보는 짓 하지 마. 잘 사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한테 주면 도와줬다라고도 하는데 잘 사는 사람한테 손해보면, 나라한테 손해보면 우리가 멍청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금융 전문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죠, 니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야지. 사명감이 있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우리 사명감 가지고 똑똑해져라. 알겠죠? 손해보는 일 없도록. 자, 그래서 톰 행스가 has been interested in space. 우주에 관심이 많았대요. 이거 한 이래로 쭉 관심을 가져왔대요. 뭐 한 이래로 he watched the first man. 그러면 주어가 있고 접속사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접속사가 있은데 동사를 2번을 썼으면 끝난 거죠. 근데 여기에 work에다가 s를 붙였으면 얘는 동사란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세 번째 동사가 나옵니까? 동사가 나올 수 없죠. 동사를 분사의 형태로 바꾸던 무슨 형태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목적 보호 자리는 동사가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work나 원형이나 이게 일단은 능동관계예요, 수동관계예요? work on the moon이니까 능동관계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05번, 108번, 그 다음에 113번 볼게요. 113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너희들 바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근데 이거 하나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오형식에서 말하는 목적 보호 자리에, 우리가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게 명사, 보호니까. 두 번째 형용사. 자, 여기까지는 얘가 얘이다. 이건데, 이게 세 번째부터는 주술 관계가 있죠.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주어 수로 관계입니다. 주술 관계가 형성되면서부터는 준동사를 쓰잖아요. 세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게 원형 부정사. 원형. 네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게 투 부정사. 다섯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게 분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분사가 ing냐 아니면 pp냐 이 차이죠. 뭐가 없죠? 뭐가 안 들어가죠? 좀 봐봐.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준동사 중에? 누가 없어요? 동명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목적 보호에는 동명사는 없습니다. 동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없고 분사가 들어가요. 분사의 ing. 동명사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I had a very uncomfortable feeling. 어부터 feeling까지죠. 이렇게 동명사에, 그러니까 동사에 ing 붙은 것을 명사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 offering 이런 식으로 제공받는 것 이렇게 job opening 이런 식으로 이건 명사예요. job opening 그러면 자리가 비어있는 일자리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여기서도 feeling 그냥 명사로 본 거죠. a feeling 이렇게 명사로 별로 매우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something was not right 무언가가 지금 just not right 지금 딱 맞지가 않아요. 올바른 뭔가 잘못됐다. should I stop 뭔가 지금 잘못된 기분이에요. 그러면 보던 거를 멈추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멈추고 보러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 동사 자리에 뒤에 if가 왔으니까 이 if는 뭘로 해석해요? 명사절 if죠. 다시 한번 동사 뒤니까 목적어예요. 그럼 목적어면은 명사절 if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하면은 부사절 조건이고 여기는 뭐라고 해석해요? 명사절은 인지 아닌지라는 질문을 말합니다. 질문.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조건이 아니고 의문문. 뭐뭐이냐 아니냐. Something was wrong.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잘못됐습니까?를 물어본 질문이에요. 질문. 그거인지 아닌지를 보러 가야겠습니다요. 보던 걸 멈춰야겠습니다요. 그걸 보러 가야죠. 기분이 지금 묘하니까. 야 뭔가 매우 지금 뭔가 잘못됐어. 불편해. 그리고 뭔가가 지금 딱 올바르지 않아. 야, should I stop? 가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던 일을 멈추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에 나왔었던 고3 시험에 나왔던 이게 진짜 고3 시험 9월 모의고사에 나왔다니까요.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법 시험에. 이거는 어법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문맥의 해석을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뭐 하라는 뜻이에요? Stop to think.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이 얘기잖아요. 생각하라, 보러 가라. 여기서 쓰이는 보다가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거죠. 확인하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쓰임을 쓰시면 안 되죠. 의미상으로 봤을 때. 수능의 어법은 대부분 다 문맥으로 봐요. 의미 파악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의미 파악. 의미를 파악하는데 올바른 어법을 썼는 일을 물어볼 때가 많아서 해석 시험일 때가 많아요. 해석 시험. 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14 밑에 거. 전설에 따르면 legend has it that 요거 좀 외워주실래요? has it that 우리 롤링스톤 불렀던 가수가 누구죠? 롤링스톤 그 아델인가요? 아델? 그
그 영국 가수 있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풍성하셔가지고 롤링스톤이란 건가요? 그 노래 제목이 뭐였죠? 나도 팝송을 잘 몰라가지고 그 여자가 불렀던 노래가 Rumor Has It이에요. Rumor Has It. 노래 제목 Rumor Has It. 그럼 이제 거기에 that을 뺀 거예요. 이렇게. 그럼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 목적어 진짜 목적어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써요. 그래서 Rumor Has It.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물주구문이 많지 않아서 Rumor Has It 하면은 소문이 대니아를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소문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보통. 그죠?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서 legend has it 그러면 legend니까 전설에 따르면 rumor has it 소문에 따르면 전설에 따르면 during the Chinese 탕 이게 당나라를 말하는 거죠. 탕 다이너스티 그죠? 당나라 시절에 따르면 여기 이제 다이너스티는 왕조니까 당나라 시대를 말하죠.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는 하고 여기서부터가 대니아가 진짜 목적어니까 명사절 완전한 문장입니다. A poor public official 여기서 A는 해석을 하면 어떤으로 해석하죠? 어떤 한 가난한 공직자가 public official 한 가난한 공직자가 was so honest 이건 외웁시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과 문법이 되시니까 잘 보세요. 배운 대로 하세요. 배운 대로.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어법이 나오면 so 너무 정직했습니다. 그럼 정직히 여기 이게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러면 형용사에 대한 설명 대시면 얘는 뭐 해야 돼요? 부사여야 됩니다. 이건 부사절 대시예요. 부사절 대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라고요.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무슨 뭐 관계대명사, 동격, 강조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건 안 했거든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는 so that이라고 그러죠. so 형용사 that 그러니까 너무 뭐뭐합니다. 이거 할 정도로. 그러면 honest 설명한 거예요. 이 정도로 정직해요. 이거 할 정도로. 그래서 이건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게 좋아요. 정도. 물론 문법책에는 원인과 결과라고도 나오지만 원인과 결과라서 너무 정직해서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저는 honest한 정도가 이 정도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정직해요. honest를 설명한 거니까. 뭐 하려냐면 그는 거절을 해버렸죠. 거절할 정도로 매우 정직합니다. refuse가 거절하다. 그래서 거절하다 refuse는 이제 투부정사를 취한다.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좀 외워주셔야죠.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걸 기억 나온 김에 이거 한번 할게요. 뭐뭐 할 것을 거절하다 하니까 미래적 개념이구나. 미래 개념이니까 to를 썼구나 라고 외워버리면 나중에 뭐하고 헷갈릴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맞는 얘기인데 투부정사 중에서 미래를 뜻하는 게 있다 그랬죠. 아니 동명사 중에. 동명사 몇 개 그때 선생님이 참고로 미래의 뜻을 가지면 대부분 다 투부정사인데 미래의 뜻을 갖지만 동명사를 쓰지만 미래의 뜻을 품고 있는 거 몇 개만 좀 정리하고 갑시다.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그럼 좀 요것만 좀 따로 외워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미래를 뜻하는 것들 뭐 있습니까? suggest 대표적으로 뭐뭐 할 것을 제안하는데 동명사를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을 피하다 avoid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루다 put off 뭐뭐 할 것을 미루는 거죠. 이런 것들 put off는 postpone하고 동의어니까 조금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사들은 대부분 이제 미래의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을 거절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pretend 같은 것도 투부정사 중에서는 조금 나오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뭐뭐라고 인척하다. pretend to. 뭐뭐 인척. order to. 이건 사역동사처럼 보이니까 좀 외워주시고 따로. 사역동사.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들은 사역동사하고 좀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사역동사하고. 왜냐면 사역동사는 뒤에 원형부정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order라든지 force라든지 뭐뭇을 억지로 시키다, 명령하다, tell이라든지 tell도 오형식으로 쓰면 명령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사역동사하고 구분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동명사를 외울 때는 미래적 개념이 있는데도 동명사를 쓰는 것들은 조금 따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시험에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mind, 뭐뭐 하실 것을 꺼리십니까? 이것도 약간 미래 뜻이죠.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말할 때 약간 미래적 뜻이 있는데 동명사를 써야 되는 것들을 좀 몇 개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116번을 볼게요. bribes가 뭔지 아세요? bribe. 응? 뇌물, 그렇죠. bribe. 이거를 이제 보통은 뇌물을, 우리가 이제 bribery라고, 이제 집합명사를 써버려요. Y자 붙이면 집합명사죠. 그래서 뇌물이라는 bribery라는 단어로 써버리고요. 조심하세요. bride는 뭐예요? bride, April, bride, spring bride. 뭐 많이들 쓰죠. 뭐 할 때 쓰는 동사예요? 명사예요, 쟤는? bride. 우리가 broom and bride라고 그러죠. broom. 잠깐만요. broom은 우리가 빗자루인데. broom. 나도 헷갈린다. 신랑 신부. 여기는 신부. groom. broom은 빗자루고요. gloom이라고 그러죠. gloom. G-I? 나도 자꾸 안 쓰니까 단어를. 신랑 신부 이렇게 할 거죠. 이게 원래는 다듬다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부를 데려갈 때 말을 가지고 신부를 데려갔대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예쁘게 다듬는 사람을 신랑이라는 단어로 대체했었어요. 저게 말 단어는 다듬다예요. 털빗다, 손질하다. 그리고 이 두 명을 이제 우리가 spouse라고 그러죠. spouse도 알아두세요. spouse 무슨 뜻이에요? 배우자. 자, 영어를 열심히 배우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spouse는 성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나의 반려자, 배우자라는 단어로 쓰고, bribery 이거 예전에 한번 제 와이프가 병원에 가서 아직도 잊혀지가 않아가지고 병원에 처음 딱 갔는데 애기 임신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김영란법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의사한테는 마음만 전달해 주시고 어떠한 것도 뇌물로 인정됩니다. 막 이게 김영란법이 적혀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때가 아마 한 3년 전인 것 같네요. 제 첫째 나왔을 때니까. 갔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한글이 되게 좋은, 머리가 똑똑한 게 한글은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다 읽을 수 있어요. 한 번 배우면. 우리는 영어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알파벳을 다 외워도 단어를 읽는 방법이 다 다르죠. 어떨 때는 크 발음했다가 어떨 때는 치 발음했다가 다 발음이 다 틀리잖아요. 여자 와이프가 막 있더니 이렇게 뇌물을 이렇게 보고 와이프가 병원이니까 저 뇌물이 브레인 워터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 게 있어요. 와이프한테 단어를 하나하나 보지 말고 전반적인 문맥을 읽어라 이렇게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줬답니다.
자, 넘어갈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면 한글은 한자가 많아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한글 동음 이어가 너무 심하니까. 자, 우리 엄마가 couldn't help. 아까 배웠죠?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해요? cannot help. 불러봐요. 세 개 여기 보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세 개 시작. cannot help. ing. 그 다음에 cannot but 동사 원형.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to. 그죠? cannot help. 그래서 웃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as 뭐 했기 때문에 they neared their destination. 그죠? neared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near는 근처잖아요. 그럼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로 해석하면 돼요, 그냥. 목적지에 접근했을 때 웃지 않을 수 없었죠. 그들의 destination. 운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거 destiny는 운명이지만 destination은 목적지죠. destiny는 You are my destiny. 뭐 그거는 넌 나의 운명. 그 다음에 그녀가 overheard가 그냥 hear예요. hear.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 건데 over니까 내 뒤에서 어깨 너머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듣다예요. 우연히 듣다. 우연히 들었죠. 엄마가 여기가 동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냐 이거지. 동사냐 준동사냐. 누구 자리? 이 자리 자체가 누구 자리? 동사 자리는 절대 아니죠. 목적 보호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 그래서 say나 saying이 들어가야 되죠. 다만 우리가 배웠던 거 똑같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접속사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준동사를 뭘로 바꿔요? 본동사로 바꿀 수 있죠. 그럴 때 뭐 조심하라고요? 수, 인칭, 시제, 태 보라고 그랬죠. 그럼 바꿔봐요. 이때의 saying은 시제가 뭡니까? said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를 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사, 준동사를 썼다. 그래서 엄마가 saying to the boy,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다? Say, now remember. 기억나네. Run to dad first, then the dog.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기가 딱 왔는데 애가 아빠한테 가기 전에 강아지한테 먼저 뛰어가는 거니까 웃긴 거예요, 상황이. 뛰어가니까 아빠가 그래 했는데 애가 슉 지나가가지고 강아지한테 간 거죠. 그래서 엄마가 웃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20번 가보시면 나머지 문제는 싹 다 이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어머나, 8시에요? 120번 문제. These activities make them feel. 목적어, 목적어. Feel secure. secure가 뜻이 뭐예요? 안전함을 느끼게끔 만들었고, in their abilities.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그렇지만 they don't lead to. 이거 배웠죠? lead to가 어디에 이끌다. 어디에 도착하도록 이끌다. 그래서 여기가 전치사죠. lead to. 전치사 다 그때 공부했죠? 전치사 to. 자, 2보단 잠깐 펼쳐보세요. 몇 페이지를 숙제로 좀 내가 내드리겠냐면 제가 노트 정리 해오라면 또 안 해오실 거니까 너무 많아서 귀찮을 수 있으니까 한번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합시다. 31쪽 2보단 31쪽 동명사 제발 너희 학교 시험범위니까 외우자. 거기 6번 보이세요? 6번 뭘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 투부정사와 전치사를 구분하시고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동명사는 영역이 문법보다는 뭐에 강하다? 어휘에 되게 강해요. 어휘처럼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되게 강해요. 왜냐면 투부정사 전치사는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적인 것은 나중에 동명사를
본동사로 바꾸는 거 빼놓고는 어휘를 좀 외워줘야 됩니다. 관용적 표현도 많기 때문에. 31쪽에 6번. 자, 시험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한글 뜻을 적는 것은 뭐 쉬우니까 여기 나와 있는 to가 다 전치사라고. 그래서 꼭 이거를 붙여주세요. 뭐뭐에를 붙여주세요. 에, to, 뭐뭐에. 다 아셨습니까? 한번 외워주세요. 한 10번은 외워야 돼. 그래야지 안 까먹어.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오늘 마치고